안녕하세요. 레이스 드라이버 강병입니다. 아주 바쁘고 긴박하게 돌아갔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 이야기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6월 20일) 목요일 저녁 두 번의 예선 세션 중에 1차 예선, 야간 예선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저녁 8시 30분이지만 여기는 아직 날이 밝습니다. 오늘 오전에 연습 세션이 있었지만 연습 세션이 중간에 적색기로 좀 일찍 끝난 바람에 저는 연습할 기회를 아예 갖지도 못하고 그 대신 예선 첫 번째 주자로 주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 짓궂은 날씨 탓에 군데군데 비에 잔뜩 젖어 있는 곳이 있네요. 그리고 마침내 예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 주자로 차량 탑승을 준비합니다. 고속 코너에서 타이어가 젖은 노면 위에 접지력을 놓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기온이 낮아 타이어의 온도도 제대로 오르지가 않았던 것이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선 세션이 끝나기 전에 어서 차를 수리해서 빨리 다시 주행을 재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제 차는 피트로 돌아올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하필이면 제가 사고가 난 지점, 자동차가 멈춘 지점이 군한 차량이 들어가서 군한 포인트로 꺼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위험한 지점에 멈춰버렸네요. 부디 예선이 끝나기 전에 차량이 들어와서 수리를 마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걱정이 큽니다. 차가 지금 아직도 트랙에 사고 난 지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예선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팀의 자동차는 피트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열리는 2차 예선에서 모든 선수가 2랩씩 랩타임을 기록해야 하는데 2차 예선 시간은 단 1시간 50분. 그 사이에 아무런 사고 없이 이 속도 제한 구간도 없이 우리 4명의 드라이버가 본 페이스대로 2바퀴 이상 완주를 할 수 있을지 사실 굉장히 확률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젯밤에 1차 야간 예선이 있었고 제가 1차 야간 예선에서 주행 중에 빗길에서 굉장히 고속 코너 빗길에서 크게 미끄러지면서 차에 좀 데미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펜스랑 아주 강하게 접촉을 했고 뒤쪽 멤버가 약간 휘어질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예선을 기록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어제 예선 세션이 끝났고요. 더 슬펐던 부분은 차를 바로 이렇게 회수해서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예선전이 다 끝나고 밤 12시 15분쯤이 돼서야 겨우 차가 저희 피트로 돌아오는 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 미케닉들이 거의 새벽 4시 반까지 잠도 못 자고 1차 정비 수리를 다 완료를 해놓고 그리고 오늘 아침 8시에 미처 여기 안에서 수공구로 펴지 못하는 이 모노코크 바디에 약간 휘어짐들을 잡기 위해서 바로 경기장 앞에 있는 또 워크샵을 급하게 섭외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실시를 한 3시간 정도 교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한 11시, 오전 11시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전쯤에
겨우겨우 다시 패독으로 차량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또 분해되어 있던 모든 부품들을 다시 다 조립하고 점검하고 얼라이먼트 보고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8랩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거나 어쩌면은 8랩을 못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지금 마음이 많이 무겁고요. 팀에서는 고맙게도 사고는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거고 팀이 또 다 같이 그냥 이겨나가면 되는 문제니까 잘해보자 라고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요. 아무튼 1시간 후에 이제 시작되는 예선에서 불이 좀 잘 주행을 다 맞춰서 결승에 무난하게 진출을 했으면 열심히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 예선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저희가 지금 1위로 올라갔어요. 1위로 올라가서 2위랑은 사실 거의 0.5초밖에 차이가 안 나요. 1위에선 0.5초면 진짜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한 번 랩이 10분이 넘기 때문에 지금대로만 가면은 그래도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2차 예선 세션, 저희 팀은 아슬아슬하게 성공적으로 예선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드라이버인 루카 앵슬러가 체커기가 나오기 직전 그의 마지막 랩을 스타트했기 때문에 전원이 모두 2바퀴 이상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팀은 클래스 1위의 랩타임으로 예선전 1위, 즉 결승 클래스맨 앞그리드에서 본선을 진출하게 되는 유리한 상황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바로 토요일 24시간 결승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결승 시작을 앞두고 160대 정도 되는 모든 참가 차량이 그리드 위에 도열했습니다. 이 대열의 앞부분부터 끝부분까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도열해 있고요. 그리고 밀려드는 인파들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축제에 가까운 그런 그리드 워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차량들이 그리드 위에 도열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레이스에서 그리드 워크가 한 10분, 20분 만에 끝나는 것과 달리 이곳 뉴르부르크링에서 진행되는 그리드 워크는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는 것도 이곳 경기장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24시간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이 출발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그리드 워크라고 해서 이번에 참가하는 한 160대 정도 되는 차들이 전부 다 이 메인 트랙에 도열해서 관람객들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순위에 대한 마음도 욕심도 뭐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타야 되는 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완주가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순위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차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특히나 그냥 양산 스펙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차의 어떤 기계적인 데미지가 최대한 가지 않는 여유 있는 주행을 해서 저희 4명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내일 오후 3시 반에 이곳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승 스타트는 롤링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뉴르부르크링 결승 레이스 시작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장관이 연출되는데요. 저렇게 많은 차량들이 동시에 첫 번째 코너를 향해서 몰려 들어가는 모습은 이 뉴르부르크링 24시간 내부 레이스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의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첫 번째 주자는 루카 앵슬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 나우만이 바톤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 프란츠 앵슬러가 4번째 주자로 첫날 오후 세션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1위 자리에서 결승을 출발해서 초반에는 페이스를 부드럽게 낮춰서 가는 전략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BMW 모델에게 선두를 내줬다가 다시 1위를 탈환하고 하는 이러한 상위권 쟁탈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런 페이스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클래스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섣불리 예상할 수 없는 거는 저희의 랩타임이 가장 빨랐지만 현대팀 앵슬러의 차량과 경쟁하고 있는 BMW의 330 그리고 오펠의 고성능 버전인 아스트라 OPC, 이 상위 세대의 랩타임은 거의 지금 한 2초 이내로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4명의 드라이버가 얼마나 균일하게 서로 비슷한 랩타임을 내주면서 페이스에 굴곡 없이 잘 달려줄 수 있느냐가 24시간 내부 레이스의 승패를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현재 현대팀 앵슬러는 1위로 출발해서 살짝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 자리를 유지를 하다가 다시 1위 자리를 재탈환해서 순조롭게 순항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3시간 남짓 지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 남아있는 레이스는 8분의 7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내구 레이스는
다시 스틴트라는 단위로 다시 잘게 쪼개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스틴트라고 하는 개념은 한번 완전하게 주유를 가득 채웠을 때 그 연료를 다 소진할 때까지 피팅을 하지 않고 돌 수 있는 그 한 번에 연속된 주행 거리, 주행 시간을 스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니르 24시간 레그레이스 같은 경우라면은 보통은 싱글 스틴트 혹은 드라이버가 더블 스틴트까지만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번 주유하고 그 다음에 주유를 한 번 한 다음에 두 번째 탱크가 다 비워질 때까지 주행하는 것.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대략적으로 그것이 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드라이버가 연속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팀의 계획은 한 드라이버가 한 스틴트당 대략적으로 150km 정도 되는 거리를 소화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초반에는 더블 스틴트 전략을 많이 써서 불필요한 드라이버 체인지에서 오는 시간 낭비를 좀 줄이고, 그리고 또 일관되게 드라이버의 페이스와 차량과 트랙과의 이 적응을 좀 빠르게 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초기에 더블 스틴트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라도 만약에 드라이버가 컨디션에 난조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날씨, 기상 상태가 급변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기존에 세웠던 드라이버 체인지 플랜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수정될 수 있는 것이 이곳 니르 24시간의 어떤 룰이기도 합니다. 즉,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이 모든 스틴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아무래도 야간 스틴트입니다. 주간 상태에 비해서 보여지는 시야도 적고, 그리고 이 노면의 온도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또 뉴르크링은 이 지정학적인 위치상 야간에서 새벽 구간에 안개가 끼는 그러한 이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야간 스틴트에서 사고가 나지 않고, 그리고 또 주간 스틴트와 대비했을 때 크게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고 야간 스틴트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저물고 땅거미가 지고 있습니다. 야간 스틴트로 전환이 되고 있는 타이밍인데, 네 번째 주자였던 프란츠 앵슬러가 다급하게 다시 피트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자동차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온보드 카메라 영상으로 봤을 때에도 차가 코너 진입할 때 유독 많이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또 24시간 결승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피트크루의 움직임들이 무척이나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빨리 이 원인이 밝혀져야 할 텐데 여전히 팀원들의 얼굴 표정을 보아하니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처럼 아주 어두운 그런 표정들을 짓고 있는 게 보이네요. 가장 이상적인 24시간 결승은 차가 아무런 트러블 없이 계속 달려주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24시간에서는 크고 작은 트러블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에서 이러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팀 미케닉들과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빨리 해결을 해서 다시 달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팀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양산차 클래스에 출전하고 있는 i30 패스트백 N, 그리고 TCR 클래스에 출전하고 있는 벨로스터 N TCR과 i30N TCR 차량들 모두 조금씩 크고 작은 트러블 때문에 피트로 들어와서 짧게 혹은 뭐 길게 정비를 받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대팀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 그리고 더 빠른 클래스, 최상위 클래스인 GT3에 참가하고 있는 차량들 역시도 지금 결승이 시작되고 몇 시간이 흐른 지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로 피트에 드나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24시간 내구레이스가 열리는 트랙에 비했을 때 뉘르부르크링이라는 트랙 자체가 주는 차량의 기계적인 데미지와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러한 트러블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러블을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몇몇 시나리오를 이미 팀원들은 꾸며놓고 또 손상이 잘 갈 만한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페어 파츠를 모듈화 형태로 조립을 해놓은 상태로 그 준비를 시켜놓기까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뉴르브르크링 24시간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아이서티 패스트백 N 모델은 5시간 정도가 넘는 이 정비 시간을 갖고 마침내 다시 재시동을 걸고 정상 페이스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전장 쪽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냈고 해당 모듈을 다시 삭제함으로써 주행 가능한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엔진이나 뭐 트랜스미션이나 서스펜션 쪽으로 이렇게 기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초도 대응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었는데 운이 좀 잘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원인 파악을 하기 힘든 복잡한 이 전선들을 하나씩 다 확인해 봐야 되는 전장 쪽의 문제 때문에 예상보다 좀 많은 순위 지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시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재출발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 이 차를 다시 망가뜨리지 않고 그대로 피니시 라인까지 무사히 가져오는 것이 이제 드라이버들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르브르크링 24시간 내구 레이스에서 가장 좋은 페이스가 나오는 거는 긴 밤이 지나고 동이틀 무렵부터 오전 서늘한 시간대입니다. 보통 이 시간대에 결승 패스티스트 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현대팀 앵슬러에서도 루카 앵슬러 그리고 프란츠 앵슬러 그리고 저까지 어제까지 보여줬던 기록들을 새로 갱신하는 새로운 베스트 레코드 랩타임들을 이튿날 갱신하고 있습니다. 3명의 드라이버는 지금 거의 10분 10초대 중반 되는 그러한 랩타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해당 양산차 클래스에서는 거의 가장 빠른 페이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일요일 오후 1시 5분을 경과하고 있고요. 3시 30분에 체크 플래그가 나오니까 약 2시간, 2시간 반 정도? 실제 주행 시간으로는 2시간 반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제 굉장히 먼 길을 달려왔는데요. 진짜 이번 24시간 레이스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든 레이스였습니다. 1차 예선 때 굉장히 좀 큰 사고를 겪었고 결승에서도 또 여러 번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초반에는 그 1위로 출발을 해서 거의 1위, 2위, 1위 이렇게 상위권을 유지를 하다가 어젯밤 한 10시 좀 넘어서죠. 늦은 밤에 저희가 원인을 찾지 못하는 전장계 쪽의 오류 때문에 전장계 쪽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센서들을 체크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겪느라고 거의 5시간 반 가까이 차가 피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순위가 많이 뒤쳐졌습니다. 사실 그때는 또 이제 이게 아예 자동차가 다시 달리지 못할까 봐서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3번 연속 이렇게 24시간 도전해서 완주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저도 모르게 당연히 완주를 하는 게 저한테는 당연한 일일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비로소 이게 24시간을 제대로 끝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는 다시 잘 고쳐졌고 완벽한 100% 컨디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드라이버들이 랩을 굉장히 빠르게 뽑을 수 있는 상태까지 수리가 맞춰져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예선 기록보다 더 빠른 결승 랩을 기록하면서 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클래스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스틴트를 더 타고 그리고 아마 마지막 한 30분 정도를 이 앵슬러 부자의 아버지인 프란츠 앵슬러
제가 유종 의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설 계획으로 저희가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날씨는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좀 화창합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한 방울 안 떨어지는 니르부르크링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말 아주 그 맑은 하늘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밤에 뭐 안개도 거의 없었고 여러모로 달리기는 아주 쾌청한 날씨였습니다. 근데 날씨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트랙 전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후반 한 4시간, 5시간을 남겨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거나 리타이어 한다거나 하는 이런 좀 되게 극적인 상황들이 지금 끊이지 않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페이스로 24시간 완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체커기를 볼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자는 이 앵슬러 부자의 아버지인 프란츠 앵슬러가 부자 출전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피니시 라인 체커 드라이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4번째 스틴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뭔가 니르랑 작별 인사하는 기분으로 탄 것 같아요. Yeah, we lost 5.5 hours or so, right? 긴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공식 결과는 양산차 클래스 V2T에서 아이서티 패스트백 N이 3위, 그리고 TCR 카테고리에서는 벨로스터 N TCR이 2위, 아이서티 N TCR이 3위. 이렇게 출전한 모든 세대의 차량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24시간 완주 체커를 받고 그리고 또 순위권에도 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예선 1위로 출발했던 이 굉장히 좋은 페이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클래스 우승까지 거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없다고 한다면 좀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거의 600명 정도 되는 드라이버들이 출발을 해서 그 중에 200명 가까운 드라이버들은 피니시 라인을 보지 못하고 리타이어를 해야 할 만큼 아주 혹독한 2019년 니르부르크링 레이스였습니다. 역시나 2019년의 니르부르크링 레이스는 혹독했습니다. 특히 3년 연속 현대자동차의 24시간 도전에서의 연속 완주라는 이런 결과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과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쌓인 이 브랜드의 내공, 기술력, 노하우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레이스에 멋진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니르부르크링 24시간 내구 레이스가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즐거움에 미소를 짓기도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이 N 브랜드가 고성능 차량을 앞세워서 뭐 이왕이면 클래스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 무모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숭고한 이런 도전을 계속 해 나가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크고요. 자랑스러운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우승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승전보를 전할 때까지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좀 진취적으로 밀고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건이 허락하는 내에서 그리고 저의 이 육체적인 조건과 기량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뭐 뉴르부르크링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외 다른 장소라고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시간 내구 레이스 언제가 될지 아직은 제가 기약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또 다음 레이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한다는 소식과 그리고 또 이왕이면 더 좋은 결과로서 인사드릴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